안녕하세요. 부부교육 2탄으로 1탄에서는 이름 심리학을 했었고 이번 2탄에서는 부부의 무의식, 부부의 무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결혼하는 그 대상의 그 지금 모습, now, 지금 모습만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로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그 개념, 그러다가 살면서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개념,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지만 살다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것의 핵심 비밀은 그 사람의 겉모습의 매력에 사실 사랑을 느꼈지만 그 속에 상대방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의식 부분의 상처를 서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을 미리 파악하고 서로 그 부분을 서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꺼내서 서로 어루만져주고 실제로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잘, 그것이 올라왔을 때, 그 아픔이 올라왔을 때 서로 어떻게 잘 그 반응을 해주고 어떻게 그거를 보듬어주고 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무의식의 아픔은 보지 않은 채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결혼에 이르르면 실제로 살면서 그 무의식이 튀어나왔을 때 속았다, 혹은 상대방이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다 라고 후회하거나 힘들어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꼭 결혼을 하고 난 이후, 그리고 지금 서로 부부들 간에 힘든 분들도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꺼내서 상대방의 아픔을 인정을 하고 또 보듬어 줘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무의식을 얘기하면 당연히 프로이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심리적인 어떤 영역, 그 다음에 그 심리적 영역 안에 프로이트가 진짜 말하고자 했던 그 구조, 그 정신 구조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다에 있는 그 빙하 그림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빙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다 물결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빙하의 일부는 사실 우리가 의식이라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뭐냐면 심리적 영역,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결을 프로이트는 세 가지의 영역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심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30년 산 사람은 30개의 결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 안에 또 정확하게 심리적 영역을 보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즉 영역의 제일 윗부분의 의식 영역, 그러니까 1살, 2살, 3살 쭉 살면 각각의 그 한 살로 쭉 봤을 때 한 36개월 이후에는 실제 이 세 영역, 지금 그리려고 하는 이 세 영역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는 의식 영역, 그리고 한 이쯤이 전의식 영역, 그러니까 의식 전 단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conscious, 이거 의식하는 이란 뜻인데 의식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영역이죠. 언제든지 내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영역. 근데 이 전의식은
실제로 의식 전 단계로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지만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기도 하는 그런 상황과 때에 맞춰서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의식 전 단계의 전의식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무의식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가 아니라 아예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전 단계라서 이거는 the pre-conscious, 이 pre가 들어가면 전부 다 전이란 뜻이고, 이거는 un을 붙여가지고 의식을 하지 않는다. 기억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얘기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이것이 기본 전제 조건의 프로이트의 심리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이 영역 안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 본능. 왜 남편이 갑자기 욕을 하고 아내가 왜 이럴 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우울해지고 하는, 그거는 저 밑바닥에 있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원초적 본능 뭐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원초적 본능의 자아, 원초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 쉽게 말하면 이제 동물의 단계죠. 동물의 단계. 그런데 이 이드에 있는 것이 실제 전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이게 본능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의식까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 가운데 있는 전의식이 그래도 억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의 억압의 경계선이죠. 경계선. 그러니까 전의식이 눌러서 억압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여기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이 본능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쌓이거나 분노가 날 때는 전의식의 이 억압의 경계선을 뚫고 의식 영역까지 나온 거죠. 여기까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저 밑바닥에 있었던 것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기본적인 이 원초와 이 본능을 눌러주는 것은 우리가 보통 36개월쯤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개념이라는 걸 가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그 자아라는 게 생성됩니다. 에고. 이 자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실입니다. 현실 파악이 되는 시점. 나는 인간이구나. 저게 병기구나. 그래서 저기에다가 오줌을 넣어야지. 여기에다 쉬를 하면 기저귀에다 쉬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현실 파악이 되는 그런 식의 자아가 또 있는데, 이 자아가 의식과 전의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실을 넘어선 우리 인간으로서는 양심, 인간으로서는 그 도덕성, 성스러움, 이런 부분이 바로 자아를 뛰어넘는 자아를 뛰어넘는다 해가지고 초자, 슈퍼 에고라고 합니다. 성인들, 법과 이런 부분이 초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한 사례를 예를 들면 이런 이 밑바닥의 원초화가 저기 의식 영역까지, 이 빨간색, 지금 그린 빨간색을 프로이트는 정신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의 구조는 이 본능이 전의식과 의식 영역을 뚫고 나온다. 이것을 얼마나 잘 억압하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례를 얘기 드리면은 이 이혼 위기 부부, 이 부부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버님 왜 아내의 말이 안 믿겨져요? 아내가 분명히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는데 왜 안 믿어주세요? 조금 약간 바뀐 것 같죠. 근데 그 아버님은 아내가 나 사랑한다는 말 못 믿겠다. 되게 젊은 부부였거든요.
아이가 이제 뭐 2살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상담의 첫 단계인 분석 단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연구를 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여기 이 부분에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부모님이 이 아버지가 아들로서 7살에서 8살 넘어갈 때 부모님이 헤어지셨는데 이 헤어질 때 누가 나갔냐면은 어머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손에 자랐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뭐 거의 문제점은 발견이 됐고 끝났죠. 그게 뭐냐면은 엄마,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그 엄마의 모습이 사실 그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미지가 사실 깨져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 아버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내랑 결혼을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진 이 시점에 도달하면서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됐던 이 아내, 엄마의 역할을 하는 이 아내에게 감정 전이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그 아내가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탄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그 이름 심리학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4세, 5세, 6세 요걸 이제 내적 자아 형성 시기라는데 내적 자아, 저 안에 내 자아가 형성될 때 그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기 이름을 잘 부릅니다. 뭐 지민이는 뭐 재현이는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때 그 부모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압을 하거나 누르거나 못하게 하면 사실 내적 자아를 충분하게 다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현이는 그런데 부모님이 너 왜 자꾸 네 이름을 부르냐? 응? 그거 이기적이다. 왜 자꾸 네 이름을 부르냐고 라고 그걸 막거나 못하게 강압을 하면 아이는 충분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누구야, 나는 재현이야 라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것은 당연한 내적 자아 형성 시기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고착돼서 넘어간 거죠. 그러면 분명히 채우지 못했던 부족함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걸 다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남편, 자신의 남자친구의 이성을 통해서 계속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큰 여성이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누구구나 라고 자꾸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민이는 다 컸는데 지민이는 그래 지민이는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것이 좋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남자들은 자기 이름에 대한 아주 강한 그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보통 직책으로 많이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실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판사를 예를 듭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밖에서의 뭐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몇 년형 이렇게 내리는 거지만 집에 가서는 판사가 아니죠. 집에서는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빠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싸우다가 밖에서 썼었던 그 가면, 내가 내적 자아로서 어렸을 때 채우지 못했던 거를 자기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의 자부심인 직책,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직책으로 그거를 갑자기 막 채우려 합니다. 아내하고 말싸움하다가 뭐라 그러냐, 너 이러면 넌 4년형이야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남편이 아니고 무슨 판사인 양 그 자기의 내적 자아를 가져와서 여기서 갑자기 채우려고 하고 보상받으려 하죠. 이런 것처럼 어렸을 때 채우지 못했던 거는 성인이 되면 분명히 이 그 본능이 원초화가 저기 의식 영역, 현실 영역까지 그 치솟고 올라와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떠났던 이 아픔이 이 본능 부분의 저 밑바닥에 정신구조에 그 존재하고 있었다가 아픔이 그 아내하고 결혼 생활이 자신의 아빠와 엄마의 이 그 결혼한 부부의 모습으로 올라가면서 엄마 부재의 모습이 자기 아내에게 감정을 그냥 그대로 간 것이죠. 아내한테 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처럼 떠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너 떠날 거다. 엄마처럼 엄마도 떠났으니까 너도 떠날 거다라는 이 저 안에 있는 무의식 영역 안에 있는 이 본능이 뿜어져 나온 거죠. 너 떠날 거다. 그런데 그거는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안 돼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과로가 너는 우리 엄마처럼 너도 떠날 거다라는 것은 과로고 그런데 네가 말하는 사랑은 못 믿겠어 라고 이제 이것이 오히려 표현되면서 계속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충분하게 그 아버님한테 보여드렸었고 아버님은 이 영역을 다 스스로가 이제 분석이 된 상태에서는 분석이 끝나면 이해라는 영역이 오고 이해라는 영역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용서라는 단계에 이르는데 스스로의 모습이 지금 분석이 되니까 아버님이 자신이 왜 이렇게 아내의 말을 못 믿는지 이해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이해에서 용서라는 단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첫째 그리고 둘째 엄마가 용서가 안 돼요. 그다음에 셋째 엄마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헤어졌던 그 모습에 대한 용서 이런 그 대상적 관계의 이 용서들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용서라는 단계까지 가는 게 좀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이 무의식이라는 거, 이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부부 사이에서는 너무너무나 서로 가려져 있고 서로를 이걸 찾는 연습이 안 돼 있고 이걸 찾아서 서로 보듬어 주는 연습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부부 교육에 있어서 이런 그 영역을 훈련 받거나 하는 곳이 많지가 않죠. 우리가 상담을 받는 그 어디 주변에 가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 상담센터 그리고 요즘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데도 있죠. 또 보건소도 좀 싸고 또 무료로 하는 그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그런 곳에 상담을 권유해드리면 전부 다 오해하는 게 내가 무슨 문제 있냐 너무나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이 있는데 실제 상담은 물론 내가 정신적으로 아픈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크게 아프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태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받는 것이 상담이라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꼭 굳이 어떤 그 상담받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이렇게 듣거나 개념을 잡으면 그건 사실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밴드에 그 개인적 상담을 원한다고 이제 올리셨을 때 제가 자꾸 답을 지금 달지 않는 이유는 우선은 1대1 상담보다는 무료 콘서트를 지금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 콘서트를 통해서 현장에서 조금 상담을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담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저는 지방을 돌면서 무료 콘서트를 해야 되지만 실제 한 번 상담을 이어지면 최소 10회기 이상 그러니까 많게는 1년 가까이 자기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난 이후에 건강해지기 위한 그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야 됩니다. 몇십 년 동안 가졌던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돈이 들죠. 그러나 저의 그 위치는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소명은 뭐냐면 상담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꼭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더 건강하게 받는 것이 상담이다라는 것을 전국에 좀 알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 상담사들도 그 의사들 그리고 보건 쪽 그런 신체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처럼 정신을 다루는 것이 충분히 유료로 돈을 받고 그 자신의 직업으로서 살아가는데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업이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그 돈을 내고 상담받는 것에 대해서 그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밴드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 1대1로 해서 그 가까운 지역들은 실제로 연결을 해서 유료를 해서 그분들하고 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전국 그 콘서트를 돌면서 현장에서 그 지역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미리 이제 저도 받고 그거를 리스트를 짜서 그것도 제공을 해서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에 상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차적인 얘기가 길었죠. 어쨌든 그 두 번째, 부부의 무의식이라는 영역은 부부끼리 서로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꺼내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제3자의 전문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국가기관들을 통해서 무료로 해주는 데가 많으니까 꼭 결혼하기 전에는 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결혼하신 분들도 그리고 좀 어렵겠지만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도 꼭 이런 교육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상대방도 아픔을 드러내고 내가 바라봐주고 살면서 한 번이라도 바라봐주고 보듬어주는 기회를 서로 가지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무의식이라는 영역, 부부가 꼭 서로의 무의식은 찾아야 된다는 영역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